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망의 월드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 프리뷰 시작해 볼 텐데요. 팀별로 월드시리즈 프리뷰를 해볼 텐데 토론토 블루제이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니다. 공백기가 너무 깁니다. 야구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다저스는 거의 일주일째 야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올릴 팀은 토론토인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론토의 승리 요소 2가지와 불안 요소 2가지 그리고 키플레이어 또 엑스맨 구성을 해가지고 프리뷰를 해볼 텐데요. 승리 요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승리 요소는 낯섦입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의 특성이라든지 스타일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승을 했던 팀이고 작년에 우승을 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저스는 선수들을 파악이 토론토 입장에서 굉장히 용이해요. 반면에 토론토는 비셰, 블게주, 스프링어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바저, 바쇼, 클레멘트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저스의 표적이 스프링어, 블게주라면 다른 타자들은 긴장을 풀고 실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토론토의 타선이 워낙에 컨택트가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 타구가 나왔을 때는 다저스를 충분히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운드를 보더라도 예세비지 다저스는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예세비지가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파악이 됐겠지만 그리고 다저스는 상대적으로 스플리터를 가장 적게 봤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낯섦을 토론토가 이용을 한다면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리 요소로 타선의 밸런스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토론토의 최고의 장점은 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밸런스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블라디미르 주니어, 조지 스프링어가 지키는 상위 타선의 강력함도 토론토 타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포스트 시즌에 타선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딱히 어느 한 곳에 치우침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모습이고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니 클레멘트, 에디슨 바저 그리고 9번 타선에 배치되어 있는 안드레스 히메네스까지 포스트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다저스 투수진이 어느 한 곳에서 쉬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선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의 타선이 보면은 컨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번 포스트 시즌의 헛스윙률이 20.8%인데 포스트 시즌 진출한 12팀 중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5마일 이상의 포심과 싱커의 상대 타율도 2할 7푼이나 될 정도로 빠른 공에 대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정 구정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브레이킹볼 상대 타율도 2할 8푼 상리, 오프 스피드 상대도 3할 2푼 6리. 토론토 타선이 특정 구정을 가리지 않고 구위가 강력한 공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의 강력한 구위를 가진 투수진을 상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투수진에서는 다저스에게 토론토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타선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토론토는 우승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타선의 밸런스를 승리 요소로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도 토론토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정도로 타선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뢰밭 타선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의 투수진 또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죠. 제 두 번째 승리 요소는 수비입니다. DRS를 보니까 다저스가 좀 더 높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OAA나 팬그래프 수비 지표를 봤을 때는 토론토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팬그래프 디펜스 지표에서는 토론토가 38.6으로 전체 1위였었고 다저스는 0.8로 18위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특정 수비 지표 하나 때문에 수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수비는 토론토가 앞서하다는 평가가 중론이잖아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토론토가 지금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걸어왔던 길에서도 수비에서 군더더기가 없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깔끔하게 이닝 정리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론토는 골드글러브 수상자들이 3명이나 있죠. 블게주 그리고 히메네스, 바쇼 여기에 클레멘트라든지 커크, 루카스도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비가 조금 불안한 다저스에 비해서는 토론토가 이 부분에서 격차를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비를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승리 요소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토론토가 올 시즌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합쳐서 52번의 역전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다 역전승이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4승을 거뒀는데 그중에 3승이 역전승일 정도로 역전을 잘했고 특히나 7차전 조지 스프링어의 극적인 역전 3런으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그 분위기를 다시 월드시리즈 1차전부터 홈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이러한 경기에서 역전승뿐만 아니라 시즌
시즌 전 예상부터 계속해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프시즌 때 토론토를 지구 우승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지만 결국에는 양키스를 꺾고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양키스의 절대적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에는 토론토가 그러한 예상을 깨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이러한 분위기가 시즌 내내 이어져 왔고,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도 다저스에게 전력에서 밀린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선수들은 이번에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승리 요소로 역전의 명수를 뽑아봤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군산상고죠. 실제로 다저스가 불펜이 약한 팀이다 보니까 토론토가 역전을 능히 한다는 부분은 다저스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도 뽑아봤습니다. 승리 요소만 들었을 때는 토론토가 이길 것 같은데 네, 토론토도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는 팀이죠. 제 첫 번째 불안 요소는 낯섦입니다. 다른 의미의 낯섦이겠죠. 토론토는 이렇게 큰 무대를 겪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스프링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빠졌을 때 스프링어 혼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객관적인 전력이 두 팀이 비슷하거나 토론토가 살짝 밀린다고 봤을 때는 감독의 경기 운영, 지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슈나이더 감독의 포스트 시즌 경력이 로버츠 감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스나이더 감독은 포스트 시즌 승리를 올해 처음으로 거뒀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부각되는 감독의 작전이라든지 불펜 운영이 얼마나 슈나이더 감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다저스는 토론토와 반대로 포스트 시즌 전문가들이 즐비하고 지난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뤘던 멤버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의 낯섦이 토론토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의미의 낯섦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좌완 투수의 부재입니다. 선발 로테이션 보면은 가즈먼, 예세비지, 비버, 셔저 한 명의 좌투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불펜에서도 에릭 라우어, 메이슨 플루아티, 브랜든 리틀 이렇게 3명의 선수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3명의 선수들이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릭 라우어가 물론 다저스 상대로 통산한 성적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전부 다 선발 등판이었고,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선수이고, 뛰어난 구위를 가진 선수가 아닌데다가 롱맨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이닝 동안에 확실한 좌타자를 막기에는 의문이 붙는 선수이고, 게다가 메이슨 플루아티와 리틀 같은 선수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한 선수인데다가 구위가 역시나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플루아티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던지는데 90마일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 리틀도 싱커를 통해서 맞춰 잡는 유형인데 이 싱커가 93, 4마일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타니, 그리고 프리먼, 맥스먼시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좌타자들을 상대할 때는 강력한 구위로 찍어 누르는 좌투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투수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저스 타선을 안 그래도 제압하기가 어려운데 좌투수의 부재가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리즈에서 토론토가 가장 좀 약점으로 뽑히는 부분이 좌투수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다저스가 필리스나 미러키 같이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좌투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론토의 좌투수들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리뷰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3편을 쓰고 오고 다른 곳에서는 인터뷰로 키워드를 뽑아줬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승리 요소, 불안 요소는 가급적이면은 그동안 썼던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두 번째 불안 요소는 피홈런입니다. 토론토가 정규 시즌에 투수들이 내준 피홈런 수가 209개입니다. 전체 6번째로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베리오스가 빠진 부분이 이 피홈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있는 투수들의 피홈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토론토 투수진들의 구위인당 피홈런 수가 1.67개로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반면에 다저스는 홈런 생산력이 뛰어난 팀이죠. 미러키도 원래 투수진의 피홈런이 적은 팀이었는데 다저스의 홈런 파워에 당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저스 스타디움이 최근 3년간의 홈런 팩터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 있다는 부분이 토론토 투수진들의 홈런 포용과 좀 맞물리다 보면 더 붉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홈런이 토론토 투수진의 약점이 아닐까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저의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로또 선발진입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다 다저스에게 열세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싶어서 불안 요소 2개를 전부 다 투수진에서 뽑아왔는데, 1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즈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스트
시즌 3경기 나와서 전부 다 5와 3분의 2이닝 이상을 던져줬고 2실점 이하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선발 투수들에게서 약간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세비지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무실점 양키스 타선 잘 막아냈지만 그 뒤에 5실점했고 그 뒤에 다시 2실점. 아직까지는 롤러코스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스플리터가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제구 쪽에서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온다는 점과 아직까지 큰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월드 시리즈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셰인 비버 같은 경우에는 3경기 모두 2자책 이하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닝에서 2와 3분의 2이닝, 6이닝, 3과 3분의 2이닝 들쭉날쭉한 이닝 소화를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9위도 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그날 브레이킹볼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좌우되는 모습이 나왔고 맥 셔저는 포스트 시즌 한 경기 등판했는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20일을 쉬고 등판을 한 거였기 때문에 부위가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 시리즈 등판은 지난 챔피언십 시리즈 등판보다는 등판 간격이 짧거든요. 게다가 그날 경기에서는 구속이 잘 나왔다고 치더라도 제구 쪽에서는 아직까지 출전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볼넷 4개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서 과연 지난번에 보여줬던 부위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게다가 다저스 타자들이 공을 워낙 또 잘 보는 그렇죠. 타자들이기 때문에 셔저가 브레이킹볼로 유인을 했을 때 속지 않으면 또 볼넷이 또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잘 극복을 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 경험을 셔저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2, 3, 4선발에 대해서는 불안 요소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론토는 타선으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주면서 투수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키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뭐 불개주지 뭐.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게레로 주니어는 너무나 잘 알려진 스타 플레이어이고 저희가 언급을 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토론토는 분명히 다저스하고 타이트한 승부도 이겨야 될 수도 있고 리드를 하는 경기도 지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호프먼입니다. 제프 호프먼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호투를 해주면서 팀을 월드 시리즈까지 이끌었다고 봐야 되는데 다저스를 상대로 매우 안 좋았습니다. 통산 16경기 나와서 31과 3분의 2이닝 동안 24자체 ERA가 6.8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저스 공포증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호프먼이 무너졌을 때 마땅한 대안책이 없다는 부분에서 호프먼이 이렇게 다저스에게 어렵게 되면은 다른 투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나이더 감독의 불펜 운영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호프먼이 마무리 역할을 잘해줘야 그래도 불펜에서 약점이 더 심화되지 않기 때문에 호프먼이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불개주는 뭐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보고 결국에는 토론토는 타선이 터져야 이긴다고 생각해서 타선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조지 스프링어입니다. 토론토 야수 가운데 유일하게 월드 시리즈 경험이 있는 선수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올 시즌 홈런 4개 9타점 기록을 하고 있고 11개의 안타 가운데 장타를 9개나 때려내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타를 때려주면서 베테랑 선수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2017년 휴스턴 소속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했지만 다저스 상대 월드 시리즈 7경기에서 3할 7푼9리 5개 홈런 7타점 4차전부터 7차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 때려내면서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를 했던 스프링어거든요.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 격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선수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지금 무릎에 사구를 맞고 무릎 통증을 안고 뛰고 있잖아요. 이러한 투혼을 보여주는 게 젊은 선수들,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나 의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저스가 게레로를 상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링어나 네이선 루카스 이런 테이블 세터에 위치한 선수들이 결국에는 출루를 해줘야 되는데 루카스보다는 스프링어가 좀 더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테이블 세터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받아쳐서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다저스의 구위가 강한 투수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조지 스프링어를 뽑아봤습니다. 다저스 타점에서 가장 많은 야유를 받을 선수는 누군지 이미 나와있죠. 2017년에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하긴 했지만 찝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폴레와 알투베 못지않게 스프링어는 많은 야유를 받을 겁니다. 엑스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엑스맨이라기보다는 그냥 변수를 의미하는 선수를 말하는 건데 엑스맨은 누가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비셋입니다. 저도인데요? 아마 생각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이번에는 서로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비셋이 합류하는 거는 분명히 뭐 플러스 요소 아니겠습니까? 토론토 타선의 그 정체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가 부족한 토론토 타선의 약점을 보완해줄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주 정도 빠진 상황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그 리엠 무대가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는. 월드 시리즈에서 곧바로 비셋의 정상적인 타격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심지어 비셋이 수비를 볼지 아니면 지명타자로 나올지도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비를 보게 되면 토론토의 강점인 수비가 되게 애매해지고 지명타자를 보기에는 지금 스프링어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셋이 스프링어만큼의 펀치력,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셋의 합류가 정상적이라면은 플러스 요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닐 시에는 계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맨으로 비셋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모비셋을 뽑았는데 지금 스프링어가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셋이 만약에 수비를 한다? 그러면 유격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비셋의 유격수 수비는 메이저리그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드레스 히메네즈가 본 포지션인 2루가 아니라 유격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셋보다 더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야 포지션을 여기서 더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셋을 지명타자로 쓰기에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스프링어를 외야로 쓰기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창섭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듯이 7주간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월드시리즈에서 바로 주전으로 쓴다? 이거는 사실 무리라고 보고 비셋도 주전으로 나오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몸 상태에 대한 아직 확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중요한 상황에 조커 카드로 비셋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엑스맨으로 비셋을 한번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비셋이 턴발로 기용되게 되면 보통 뭐 하이 타선에 배치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중심 타선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회가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비셋의 타격감이 현재 어느 정도로 회복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조정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비셋은 엑스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둘 다 공통된 의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월드시리즈 프리뷰 토론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토론토가 1993년 우승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월드시리즈의 의지가 정말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월드시리즈 1, 2차전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니만큼 거기서 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묘하게도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 토론토인데 언더독 느낌이 나는 팀도 토론토예요. 이런 분위기를 토론토가 잘 극복을 해서 월드시리즈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월드시리즈 프리뷰 다저스 편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